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닥터 티처 잉닥처 쌤입니다. 와, 진짜 덥네요. 여기 대구인데 거의 타오릅니다. 타오르고 있고요. 네. 오늘 드디어 저랑 품사 중 접속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건데, 접속사에서 정말 중요한, 물론 모든 접속사들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 엄청 어려우시잖아요. 그거 종속 접속사랑 연계되는 개념인데, 그건 아마 파트 2에서, 접속사 파트 2에서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접속사의 큰 개요, 그리고 접속사 중에 접속부사, 그리고 접속사에서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 이렇게 있는데, 등위, 상관까지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한번 보시죠. 품사 중에 이 녀석도 제법 중요한 품사에 해당합니다. 이 접속사에 대한 개념이 약하니까 여러분들이 절이라는 개념이 어려운 거예요. 구라는 개념은 2개 이상의 단어, 절은 문장이 하나의 품사. 절은 종속 접속사에서 보시고, 일단 접속사란 어떤 혈통, 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먼저 보여드리면요. 자, 지난 시간에 부사하면서 문장 부사 종류, 즉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의 종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거기서 제가 문장 부사 중에 접속 부사라는 것은 접속사에서 다루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겁니다. 첫 번째는 접속 부사, 두 번째는 접속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접속사는 요 접속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접속 부사도 일종의 접속의 기능을 하니까 가장 큰 게 이제 두 문장을 이어주는 게 접속사잖아요. 근데 그 일종의 개념을 하니까 저는 접속사 파트 속에 접속 부사를 넣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접속사는 또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등위, 두 번째가 상관, 세 번째가 종속입니다. 요게 엄청 중요하죠.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고등부 올라가셔서 우리가 국어에서도 아는 문장, 안 낀 문장, 본문장, 견문장 속에 아는 문장, 안 낀 문장 있듯이 영어에서도 똑같이 견문장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견문장에서 아는 문장, 안 낀 문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절이라는 개념과 연동이 되고 종속 접속사에서 저희가 다음 파트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종속 접속사는 역시나 명사 역할하는 문장이라고 해서 명사절 접속사,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그놈의 듣고 듣는 대절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학교쌤이 맨날 대절 하는데 저놈의 대절이 뭐야? 이랬었던 분들 요거 들으시면 이게 대절이구나. 물론 관계대명사 대절도 있고요, 관계부사 대절도 있고요, 동격의 대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 시리즈도 나중에 따로 떼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일단 요거 명사절, 그리고 크게 부사절로 나누어지고요. 선생님, 형용사절은 없나요? 관계대명사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커요. 접속사 파트에서 따로 빼서 볼 겁니다.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오늘은 요 접속부사, 그리고 접속사 개념, 등위, 상관까지, 요까지만 오늘 볼 것이고, 종속 접속사부터 요까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문을 먼저 끌고 왔는데요. 일단 예문 보시기 전에 접속부사 개념 먼저 살짝 봅시다. 자, 접속부사. 자, 요거는 두 문장의 내용은 연결합니다.
내용 연결. 그런데 두 문장을 문법적으로 연결하진 않습니다. 문법적 연결이 뭐냐면요, 이렇게 문장이 있고 and라는 접속사가 들어서면 이렇게 문장이 또 나와서 마침표 찍히기 전까지 동사를 한 번 더 반복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문법적 연결이거든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탄생시키는 것. 근데 접속부사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은 연결하는데 이렇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탄생시키진 않아요. 즉 독립된 두 문장의 위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서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자, 위에 있는데요, however이라는 게 접속부사입니다. 그리고 문장을 수식하는 독립적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문장 수식할 때 이 앞에 마침표니까 끊어보세요. 문장 수식할 때 이렇게 부사 쓰고 컴마 찍고 문장 뺀다 그랬잖아요. 뒤쪽에 critics, argue 이렇게. 그러니까 단독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장 environment police has garnered, 독립된 두 문장이 되잖아요. 왜? 마침표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침표. 이 문장은 따로, 뒷문장 따로, 독립된 두 문장. 하지만 이 부사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은 연결해 줍니다. 볼래요? 동사 앞에서 한번 끊어봅시다. 현재 완료 썼네요. 새로운 환경 정책은 from the public, 대중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비평가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논쟁하고 있다. argue, 주장하고 있다. 내용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침표를 찍어서 두 문장은 독립된 문장이 된다. 그리고 살짝 맛보여드리려고 제가 대절을 들고 왔는데, 이거 argue, 주장하다, 무엇을 주장하다, 타동사.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요? 목적어. 근데 목적어 자리에 뭐가 있더라? 문장. 이거 이 형식이죠. 주격 보호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 문장. 이 문장 앞에 대시라는 접속사를 써서 나 여기서부터 명사 역할하는 문장인 명사절 대시 되는 겁니다. 요걸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충 좀 친해져 놓으라는 거야. 이 대절이랑. 이 대부터 요 이형식 문장 뒤쪽 하이까지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argue의 목적어. 국어에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안 낀 문장이라 부른다. 요런 걸 주절, 요런 걸 종속절, 명사절이라고 부르는데 국어에선 안 낀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여튼 요런 거 좀 자세한 거는 우리 종속 접속사 하면서 합시다. 기대가 되시죠? 네, 그때 가서 제가 하나하나 예문 들면서 깨드리고요. 지금은 접속 부사에 집중해 봅시다. 다시, 접속 부사는 두 문장의 내용은 연결하는데 문법적 연결은 없다. 두 문장은 독립된 두 문장의 상태를 유지하고 하는 역할은 문장 부사의 역할을 한다. 자, 만약 이걸 일반 접속사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다 쓰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from the public, 그 다음에 여기 마침표 찍힌다 안 찍힌다? 안 찍혀요. 그러면서 but, 그 다음 주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some.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but 접속사를 쓰게 되면 마침표가 안 찍혀.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체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접속사의 개념. 접속 부사는 독립된 두 문장.
이해가 쏙쏙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접속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편집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사진 같은 걸로 멈춰 놓으시고 필기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접속부사 제가 올려드린 거 그거 잘 한번 구경하셔도 되고요. 다 친한 거예요. 뭐 보면은 뭐 for example 이런 거 이게 접속부사였어? 이런 거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맞는 말이야.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이게 영어에서도 그래요. 아는 만큼 보이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아는 만큼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요, 세상은 정말 평화롭고 잘 네, 이거 좀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아는 만큼 보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부사 개념은 다들 이해되셨을 테니까 다음 일반 접속사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접속부사의 사용 위치 있죠? 부사편 보세요. 거기에 문장부사 사용 위치, 거기가 접속부사 사용 위치입니다. 문장부사는 제가 문두에 써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케이스가 많고, 동사 앞쪽으로 무빙할 수도 있다, 이런 거 말씀드렸었습니다. 잘 봐놓으시면 이제 영어 이렇게 독해하시면 접속부사가 이번에는 맨 앞에 있네, 이번엔 동사 앞에 왔네, 이번엔 현재 완료 사이 왔네,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부사 부사편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반드시 다시 보시고 다시 보시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닥치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습니다. 이제 접속사라는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파트인 접속사. 자, 요 접속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갖다 때리 박는 거 아닙니다. 접속사는요, 두 문장을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 특별한 관계로 연결합니다. 보세요. 두 문장을 서로 특별한 관계로 연결하는데, 이 관계에 따라서 접속사가 아까 그 세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등, 위, 두 번째가 상관, 세 번째가 종, 속. 등위 접속사는 두 문장이 접속사 위치 기준 같을 등자, 같다. 두 문장은 서로 대등한 관계로 연결된다. 대등한 관계. 상관 접속사는 두 문장, 두 내용, 이거는 명사 병렬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안 할게요. 일단 상관 접속사는 두 개의 내용이 서로 동떨어져 있었던 두 개의 내용이 접속사 개념으로 서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의미로 탄생된다. 너와 나 둘이 그냥 독립적 존재예요. 근데 both의 and be를 써서 both you and I 라고 하는 순간 너랑 나 둘 다라는 하나의 특별한 상관관계가 형성되죠. 그래서 상관 접속사인 거예요. 그럼 종속은 뭐겠습니까? 두 문장이 주인과 종관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종속관계다, puan관계다. 수학에서 이 개념 집합 배우셨나요? 이 개념 A 밑에 B 종속관계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요 관계로 만들어주는 게 종속 접속사. 이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름 속에.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다른 과목은 이건 쉽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요. 제목 안 보시고 그냥 내용만 맨날 반복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똑같아요. 역사에서도 임진, 왜란 이렇게 쓸 때 그 이름 뜻부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 뜻부터. 이름 속에 내용이 다 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접속사는 두 문장을 서로 특별한 관계로 연결하는데 등위관계, 상관관계, 종속관계다. 그래서 등위접속사, 상관접속사, 종속접속사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등위접속사는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요거니까 여기에 바로 들어가 볼까? and, but, or, so. 뭐 for라는 접속사도 있어요. 뭐뭐 때문에라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 nor 이런 거 있거든요. nor은 not or인데 근데 이건 또 도치구문 이런 거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nor 보기에는 조금 여러분 말 맞다나 좀 애만 것 같고요. 이거 빼고 그냥 and, but, or, so 정도만 영상에서는 기억해 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등위 접속사의 종류는 이번에도 편집 선생님께서 띄워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되고 예문은 한두 개만 볼 겁니다. 자, 제가 등위 접속사 예문 두 개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 요 예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방금 전에 제가 등위 접속사에서 뭐뭐 때문에라는 걸 살짝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문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for는요 솔직히 등위 접속사로 볼 수도 있고 종속 접속사로 볼 수도 있거든요. 문장과 문장은 대등한 관계로 연결시키지만 의미상 종속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종속 접속사를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예문 다루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요건 종속 접속사 파트에서 제가 설명하면서 요걸 등위로 볼 수도 있고 종속으로 볼 수도 있다.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예문을 들고 다 파트 2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and 병렬구조 벌써 비밀을 까버렸네. 자, and를 이용한 등위 접속사 문장 활용된 문장 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앞문장 살짝 복습한 게 해볼까? 요까지만 한번 봅시다. 요까지만. 자, 이 문장의 동사는 몇 개? She likes to read. 한 개. 시제 플러스 행동. 하지만 이 문장의 행동은 몇 개? 두 개. Like, 좋아하는 행동 하나. Read, 책을 읽는 행동 하나. Read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읽다. 선생님, 타동사 아닙니까? 맞아요. 뒤쪽에 책의 종류가 나오면 read novel. 나는 소설, 마음이 나는 소설을 읽어서 이렇게 목적어 바로 끌고 옵니다. 타동사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당연히 책 같은 걸 읽겠죠. read까지만 써도 책을 읽다라는 자동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뒤쪽에 책을 굳이 안 적어 주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write도 똑같아요. 뒤에 글의 종류가 나타나면요 타동사로 돌변합니다. 내가 시를 썼어. write a poem 바로 갖다 박으면 됩니다. 목적어. 그런데 안 써도 돼요. 왜? 처음부터 write 사전 찾아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 요렇게 괄호 열고 글 어쩌고저쩌고 등을 요렇게 괄호 요렇게 돼서 쓰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글을 쓰겠죠. 그러니까 자동사처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뒤에 없어도 문법상 틀린 건 아닙니다. 저절로 글을 쓰다라는 의미가 돼요. 대신 뒤쪽에 글의 종류를 갖다 박을 때는 그냥 쓰면 된다. 타동사로 본다.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자동사, 타동사 왔다리 갔다리 하는 녀석들도 있으니까 글을 읽으면서 이건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생각 좀 해봐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댓글 좀 남겨줘요. 댓글 좀. 그럼 제가 거기에 답을 올려드린다니까. 이건 자동사입니다. 이건 타동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거 올려드릴게요. 네, 아우, 더워. 왜 이리 덥냐? 자, 다시. 그래서 행동이 두 개야. 그럼 어떻게? read라는 읽다라는 동사에서 시제 개념을 빼서 행동만 남긴 다음 다른 품사로 돌려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준동사 개념입니다.
살살살살 친해져 놓으세요. 곧 준동사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동사 설명 파트.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사는 한 개인데 행동은 두 개다. 그리고 문장의 전개는 행동을 기준으로 전개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서술형 특히. 좋습니다. 열을 올렸네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병렬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살짝 구경만 할 건데요. 이 병렬 구조는 뭐 접속사 기준으로 양쪽이 대등한 관계거나 우리 잠시 후에 할 상관 접속사 상관관계일 때 병렬 구조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문법적, 기능적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병렬 구조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다룰 게 있어요. 뭐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끼리만 해야 되고 동명사는 동명사끼리만 해야 되고, 근데 형용사랑 분사랑 또 병렬이 되고, 이렇게 조금 까다롭게 다뤄야 될 거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건 품사 병렬이 아니라, 병렬 구조는 품사끼리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분끼리 일치시키는 겁니다. 가장 큰 맥락은. 그러니까 주격보호 병렬이라는 겁니다. 형용사 병렬이 아니라요. 요런 거, 이것도 좀 제법 한 20-30분 설명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보기로 하고, 여기서 같은 단어 삭제한다, 이게 병렬 구조다, 일단은 요 정도로만 알아놓으세요. 자, 여기 봐요. 주어가 같네요. 날리는 거예요. 어라? 동사도 같네요. 날리는 거예요. 어라? 같은 투부정사네요. 투까지. 이번엔 달라요. 그럼 right는 써주는 거야. 밑에 볼까? 요거 요렇게 쓰면 read, write 병렬. 정확하게는 like의 목적어 병렬,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투부정사 병렬은 그럼 아니란 겁니까? 그것도 맞는 표현이긴 해요. 투부정사 병렬 구조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and라는 접속사로 대등한 관계니까, 대등한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 구조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접속시키는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and, but, also 있습니다. 밑에 문장 봅시다. 요번에도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썼어요. 그러면 she went to the park, we had a picnic. 요 두 문장은 서로 대등한 관계로 연결된 거 맞습니다. 어라? 근데 병렬 구조 안 되겠죠. 왜? 첫 판부터 달라요. 그럼 이건 병렬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생님, 이거 만약 위가 아니라 쉬면요, 혹시 요렇게 날려버리고 she went to the park and had a picnic, 요렇게 써도 됩니까? 요렇게는 쓸 수 있습니다. 요건 병렬이, 동사 병렬이 확인되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요 문장에서는 여기에 she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만약 제가 글쓴이라면 좀 살려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원에 갔고 그리고 난 후에 소풍을 즐긴 거예요. 즉 시간의 선후 관계가 조금 있잖아요. 병렬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써도 됩니다. 근데 시간의 선후 관계가 있다? 그럼 대등한 관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찝찝한 게 있다. 아까 포 이런 겁니다. 이게 나중에 종속 접속사에서 while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시동작일 때는 while절 이런 것들, 네, 뭐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 가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만약 저라면 그냥 예쁘게 좀 끝까지 다 써놓을 것 같다. 근데 병렬을 써도 상관은 없는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she가 아니라 만약 we다, 주체가 달라진다. 그러면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는 한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니까 요 정도 보고, 자, 이제 칠판 한번 지우고 상관 접속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관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중학교 2학년 또는 교재에 따라서 3학년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이죠. 근데 이제 중등 버전의 상관 접속사가 있고 고등 버전의 상관 접속사가 있는데요. 고등 버전의 상관 접속사는 도치 구문이나 이런 다른 문법과 결합되어져서 나오는 부분이라 나중에 도치 구문 이런 것들도 다 영상 찍어 올려 드릴 거거든요. 그때 고등 부분 상관 접속사에 대해서 좀 더 진하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관 접속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즉 중등 수준만 살짝 보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종류가 뭐 5개밖에 없어요. 크게 5개밖에 없고, 그거 말고 뭐 노순을 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솔직히 뭐 상관 접속사라고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고 크게 없고요. 고등학교 3학년 돼서 그냥 구문, 약간 특수구문 형식으로 알아놓으시면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상관 접속사 5개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그놈의 나돈니 A but also B입니다. A와 B에는 특정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내용들이 서로 나돈니 버돌소라는 접속사에 의해서 관계에 맺어지는 것, 그것을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죠. 자, 요 녀석은 뭘로 바꿀 수 있다? B as well as A. 자, 요 크로스, 위치 크로스 돼야 된다는 거, 위치 크로스 돼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좀 이따가 예문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왜 위치 크로스가 돼야 되는지 동사 수일치인데 그것도 잠시 후에 설명드립니다. 자, 두 번째, not A but B입니다. A가 아니라 B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either A or B, A, B 둘 중 하나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 A도 B도 아닌이라는 neither A nor B. 다섯 번째, and B, 요렇게 A, B 둘 다라는 겁니다. 자, 편집 선생님께서 아마 요 옆에 뜻 적혀 있는 거 또 한번 올려 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고 오시죠. 자, 옆에 뜻 나와 있는 거 다 보셨죠? 그 한번 뭐 뜻 잘, 선생님 저는 이건 좀 기억이 안 나던데요 하는 거 있으면 좀 필기해 주시고. 자, 만약 이 부분이, 이 상관 접속사가 주어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럼 동사를 단수 동사 쓸지 복수 동사 쓸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B에 수일치를 합니다. 비명사에. 그래서 as well as 할 때 요거 위치 포인트 바뀌는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students I라고 할까요? 뭐 teacher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라는 의미인데요. B의 수일치, 이거. teacher 단수잖아요. was 쓴다는 겁니다. was. teacher에 맞춰서. 자, 만약 이걸 as well as를 바꿀 때 A, B 크로스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크로스 안 시키면 B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에 스위치 시켜야 돼요. 여기. 그럼 여기에 동사가 어떻게 되냐? were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두 문장이 과연 같은 문장입니까? 다른 문장이 되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같은 equal 표시를 해주고 싶다면 A와 B의 위치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내려오면서. 이 자리에 teacher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 students가 들어가야 동사 스위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지 않다.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한 개 더. not only but also 위에서는 요 only 대신에 just라는 표현이나 merely라는 단어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but also에서는 but also 둘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생략하면 안 돼요. 앞쪽에 not only 부분에서는 함부로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not only 다 쓰시고요. only 대신에 just나 merely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t just, not merely 이렇게 두 단어로 써주시고 뒤쪽 but also 부분은 둘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이때도 대부분 also를 생략하지 but을 생략하는 케이스는 잘 없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but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고등학교 2, 3학년은 솔직히 고2, 고3 이렇게 지문 보면 이거예요, 이거. 야, 너네 이 문장 해석 못하겠지? 틀려, 임마. 이거예요. 아니면 야, 너 이거 시간 내에 못 풀겠지? 틀려, 임마.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냥. 영어는요, 그냥 시간 싸움 뿐입니다. 진짜. 이거 영어를 증명 못한다? 약간 매국노 멘트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국어보다 영어가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세종대왕님 죄송한데요. 영어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욕할 것 같은데 영어가 국어보다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문법하고 영어 쌤이라서 그런가?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돌 던지지 마세요. 네, 요렇게 일단 상관접속사 보시고 예문도 요렇게 요 정도만 딱 보겠습니다. 나중에 요 A 포인트, B 포인트에 문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게 고등부예요. 문장이 나타날 때는 뭐 도치 이런 거랑 또 연계가 되거든요. 그거 제가 도치구문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기 까먹을 뻔했다. 여기엔 내가 동그라미 안 쳤죠. 왜? 이건 A, B 둘 다란 뜻이니까 이거는 항상 복수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개 팁 드릴까? 이거 neither nor 이거 not either이에요. nor도 not or이에요. 이거 줄인 거예요. 합친 거예요. 합친 거. 그리고 not은 뭐다? 부사, 부정부사.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문장은 품사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품사가 성분이 된다. 성분이 모이면 문장이 된다. 그겁니다. 그게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는 품사를 지금 2달 동안 갈고 닦고 있는 거예요. 기억 안 나시면요, 계속 복습 해주셔야 됩니다. 영상 본다고 안 닳습니다. 계속해서 반복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상관접속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랑 접속사 파트 1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접속 부사 두 문장을 내용은 연결하지만 독립된 문장으로 연결시킨다. 그래서 문장 부사의 위치, 문장 부사 역할 부사편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사로 들어와서 등위, 상관, 종속, 그 중에 등위 접속사 and, but, or, so, 상관 접속사 방금 제가 정리해드린 것들 쭉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접속사의 꽃,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절이라는 개념 제가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국어랑 영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뭐 어떤 이들은 국어가 더 쉽다 하고 어떤 이들은 영어가 더 쉽다 하겠죠. 근데 진짜 저랑 같이 영어 한번 보시면 영어 진짜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 잘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나중에 능동 표현, 수동 표현 이런 것들도 제가 해석 안 하고 능동, 수동 구별하는 것들 다 알려드릴 거예요. 다 알려드릴 거고, 문장의 구조, 이 문장은, 영어 문장은 진짜 자세히 보면 볼수록 진짜 살아 숨쉽니다. 이런 것들 느끼게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복습하셔서 잘 따라와 주시면 언젠가 영어가 굉장히 쉬워지고 영작도 술술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영상 찍을 때마다 되게 설레요. 이렇게 저의 흔적을 남기고 제가 가진 이 모든 지식을 여기에 다 쏟아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공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항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구독해 주시고, 오른쪽 밑에죠,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대구 근처에 사시면 또 연락도 한 번씩 주시고, 그러면 제가 있는 힘껏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잉닥쳐 쌤이었습니다. 복습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하세요. 닥치고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